자, 똑똑해지는 방송 채널 제네시스 박입니다. 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이 2년 뒤 엄격해진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매일경제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매일경제에서 나온 기사인데 요 기사 제가 광고 없애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없애는 사이에 뚝방 여사님과 꽁냥님 자 멤버십 가입하고 슈퍼챗 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더 좋은 방송 하도록 제가 잘 좋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2년 뒤 엄격해진다.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영상 부제가 올해 11월이 되면 벌어질 일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앞으로 2년 후에 또 벌어질 일이에요. 자, 그래서 피부양자 혹시 요건을 지키고 싶으신 분들은 요 방송 잘 보시면은 좀 괜찮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30년간의 회사 생활을 마치고 은퇴를 앞둔 직장인 A씨는 건강보험료 때문에 걱정이다. 퇴직 후에는 취업을 한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려고 한다. 피부양자의 자격 요건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런 분 많이 계시죠. 그리고 퇴직이 문제가 아니라 요즘에 워낙 경기가 안 좋아지고 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신 분들 계시죠. 자, 그러신 분들도 이거 알아두셔야 되는데 일단 가장 쉬운 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혹시 잠깐 내가 사정이 있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 그러면은 뭘 하시면 되냐면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하시면 돼요. 건강보험료 임의 계속 가입 제도 이거를 하면은 1년 동안은 내가 회사 다녔을 때하고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하면 퇴사 후에도 1년간은 동일하게 건보료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가장 쉬운 거 먼저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자, 30년간의 죄송합니다. 혹시 3년인가요? 제가 알기로 1년인데 자, 3년이면은 더 좋겠습니다. 네. 혹시 3년이라면은 죄송합니다. 예, 정정할게요. 자, 일단 이제 기사에 좀 집중해 볼게요. 자, 곧 30년간의 회사 생활을 마치고 요거 읽었죠. 자,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다르다. 직장가입자는 개인별로 근로소득의 3.335%에 상당하는 보수월액 보험료하고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소득 중 3,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6.67%를 소득월액 보험료로 납부한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구원 합산해서 매월 부가요소별 부가점수당 195.8원을 보험료로 납부한다.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조금 우리가 체계를 좀 잡아볼게요.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좀 어렵거든요. 자, 건강보험료. 자, 건강보험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가 직장 가입자가 있고, 두 번째가 지역 가입자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는데, 직장 가입자는 또 두 가지로 돼 있어요. 보수 월액 보험료가 있고요. 소득 월액 보험료가 있어요. 자, 그리고 얘는 지역가입자는 부가 점수라는 게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요 보수 월액 보험료만 내면 돼요. 3.335%. 이게 절반이거든요. 나머지 절반은 누가? 사장님이 내주는 거예요. 사장님이. 자, 그런데 특정한 소득, 그러니까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이 올라버리면은 이 소득월액 보험료에서도 내야 돼요. 이거는 본인이 다 내는 거기 때문에 사장님이 안 내줘요. 6.67%가 나와요. 만약에 이거 사장님이 내주면은요, 회사에서 원천 징수해야 돼서 여기에 대해서 회사가 알아버려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요즘에 투잡, N잡, 특히 부캐 많이 유행하죠. 그걸 활용해서 내가 연간 얼마를 벌어들였다. 그럼 이거 6.67%로 보험료를 좀 더 내는데 이거는 회사에서 알려지는 게 아니고 본인한테 곧바로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요거는 제가 회사 다니고 있는 급여 담당자한테도 한번 확인을 해봤고
보험공단에도 한번 확인해 봤어요. 자, 그래서 직장가입자는 요 프로세스로 가면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장님이 반틈, 본인이 반틈해서 보수고액 보험료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소득고액 보험료를 내고 있다 그러면은 월급 말고 다른 소득, 무슨 사업소득, 그리고 뭐 쉽게 말해서 뭐 투잡으로 해서 버는 게 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직장가입자에서 이렇게 지역가입자로 내려올 수 있지 않습니까? 퇴사를 하거나. 그러면은 부가 점수별로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195.8원을 곱하는데, 저도 사실 이거 계산 과정은 정확히 몰라요. 그냥 전반,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 부가 점수를 할 때 직장가입자는 본인 월급만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 보수 월액 보험료가. 근데 지역가입자는 여기에 소득하고 재산, 이 재산에 뭐가 있겠습니까? 뭐 부동산, 자동차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높은 보험료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왜 내가 피부양자이거나 직장인이면 직장가입자로 하고 싶은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피부양자라면은 요 직장가입자 밑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요것만 내면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자, 요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벗어나 버리면 지역가입자로 빠지면서 본인이 갖고 있던 재산 이런 거 소득 다 들어가니까 건보료가 매우 많이 높아질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 굉장히 많이 힘드신 분들이 여기 이제 건보공단 몰려갔다는 거죠. 은퇴자분들이. 근데 이제 사실 건강보험공단에서 뭘 잘못한 건 아니고, 매년 5월달 소득 신고를 하면은 국세청 자료가 그대로 전달이 돼요. 그대로. 야, 그것도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제가 한 김에. 좀 오늘 설명이 길어지네. 자, 이제 요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프로세스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이 프로세스를. 자, 여기가 이제 2019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2020년이라고 가정을 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2021년이라고 가정하면은, 자, 2019년에 뭐가 있었죠?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폐지. 자, 그러면 2019년 한 해 동안 냈던 임대소득 자체에 대해서 언제 신고를 하는 거죠? 자, 요때 신고를 하는 거죠. 2020년 5월 달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때 종합소득세 신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디예요? 국세청, 세무서죠, 세무서. 자, 그러면은 이 국세청에서 받은 이 자료를 그대로 11월 달에 건강보험공단으로 넘겨요. 건강보험공단으로 넘깁니다. 자,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이 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 요건 따져가지고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매년 해야 돼요. 매년. 매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올해 또 주택임대 한 거 있겠죠? 언제 내야 되겠어요? 내년 5월달로 가겠죠, 이때. 21년에 한 거는 22년 5월에 간 거고, 매년 5월달만 되면은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서 그거 내야 돼요. 등록을 했건 미등록을 했건. 근데 처음에는 등록 먼저 잡겠죠. 그 다음에 미등록도 잡을 거고. 자, 그래서 제가 요거는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그냥 제3의 보유세라고 해버린 거예요. 계속해서 세금 내야 되니까. 자, 이제 다시 봅시다. 이게 이제 큰 틀에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뭐 퇴사를 했든 아니면 퇴직을 했든 피부양자 자격을 좀 유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에 해당되면 본인이 따로 건강보험료 부담하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다음 5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피부양자 자격 요건인데 정확하게는 요 5가지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요 5가지를 다 해야지 계속해서 자격이 되는 게 아니고, 요 5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걸리면은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자, 그래서 한번 좀 볼 건데, 사실 건강보험은 세금은 아닌데 이제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준조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 중간에 좀 틀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양해 말씀드립니다. 미리. 저도 뭐 이쪽 건강보험에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일 좋은 거는 건강보험 거기 고객센터 전화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보시죠. 자, 첫 번째, 연간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재의 기준금액 3,400만 원은 2022년 7월 1일 건보료 부과분부터는 2천만 원으로 내린다. 이때 반영되는 소득은 2020년 소득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만 나오면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 아이패드 많이 쓰는데 자, 보시면 이게 히스토리가 다 있어요. 이게 히스토리를 다 아셔야 되는데 자, 보시면 원래는 이게 7,400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3,400으로 바뀌었고요. 이게 이제 앞으로는 2천만 원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2천만 원으로 바뀌는 시점이 22년 이제 7월이죠. 그리고 3,400으로 바뀐 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요게 19년에 바뀌나 20년에 바뀌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3,400이라는 건데 이때 3,400은 기준이 뭐냐면 소득금액이에요. 소득금액. 소득금액은 뭐냐면은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커피숍으로 한 달에 뭐 400만 원 벌었다. 수익금액이. 그럼 수익금액이 400만 원이니까 12개월 하면은 4,800 아닙니까? 그럼 이 4,800이 3,400보다 크니까 박탈되는 거냐?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비용을 또 빼줘야 돼요. 비용을. 그래서 이제 3,400보다 넘으면 자격이 박탈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비용까지 제하고 나서 난 금액이 이제 3,400을 넘으면은 이제 자격이 박탈될 수가 있는데 저 금액이 이제 또 2,000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아이패드에서 보여드렸죠. 원래는 7,000, 7,400. 그런데 이게 나중에 3,400. 이제 곧 있으면 2,000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아질 거고요. 그럼 만약에 궁금하신 게, 그럼 내가 직장이냐, 직장인. 직장 가입자인데, 뭐, 끝나고 나서 커피숍을 하든, 고깃집을 하든, 소득금액이 3,400이 초과됐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이때는 보수 월액에다가 추가로 되는 거가 들어간다는 거죠. 아까 설명드렸어요. 좀 어렵죠? 우리 첫 번째 요건 보는데 벌써 어렵잖아요. 그죠? 자, 바꾼 좀 소란스럽네. 죄송해요. 자, 둘째. 자, 과세대상 사업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인데, 이때 3,400만 원은 과세대상이 아닌 걸로 보셔야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두 번째. 과세대상 사업소득 금액이 있는, 이거는 좀 말이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면, 솔직히 말해서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인데, 자, 주택임대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사업자나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중 사업자 등록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때는 과세대상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 아, 말이 되게 어렵죠. 되게 어렵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 영상을 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기엔 더 쉽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또 그림을 그려봐야죠. 어떻게요? 자, 이걸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 거 이해하세요? 자, 여기 남편이 있고요.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아내가 있는데 그냥 전업주부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전업주부 가정했는데, 자, 이분들이 아파트를 사서 임대주택 등록을 했는데, 이 임대주택 등록을 하면은 사업자가 되잖아요. 이 사업자가 공동명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사업자가 공동명이니까 여기 사업자가 돼버렸고 여기가 사업자가 돼버렸죠. 공동명이니까. 남편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직장인이니까, 직장가입자니까. 이 사업 임대주택에서 비용을 빼고 3,400만 원이 설령 넘는다 하더라도 보험료만 조금 더 내고 그냥 끝나요. 직장가입자 계속 유지해요. 문제는 여기 아내예요. 자, 전업주부죠. 다른 소득이 없죠. 근데 사업자가 냈죠. 사업자를 낸 상태에서 내가 1원이라도 세금이 발생했다. 소득이 발생해서. 그러면 이 두 가지 요건 만족시켜가지고 피부양자 자격 박탈이 들어가요. 요것 때문에
지금 여기 다 찾아가신 거예요, 지금. 여기. 요거. 죄송해요. 이것 때문에 건보료가 2배 나왔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 이거 찾아간 거지. 왜냐하면 대부분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임대사업자 등록하라고 하니까 사업자 등록은 했고, 그런데 나는 이제 은퇴를 했거나 퇴직을 했는데 다른 소득이 없고, 그런데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에서 소득 발생하면은 피부양자 자격 박탈인 거예요. 그러니까 건보료가 확 올라가 버리죠. 기존에 내가 피부양자였는데 사업자가 있으니까 빠져나가면서 재산에 대해서 다 매겨버리니까. 굉장히 억울한 케이스예요. 굉장히 억울한 케이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걸 다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계속 갈게요. 좀 내용 어렵죠? 저도 지금 벌써 아이패드 벌써 몇 장을 제가 그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 설명하려고.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세 번째 가기 전에, 자, 주택임대소득 요거 좀 봅시다. 자, 주택임대소득은 월세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올해 11월부터 소득이 반영이 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거 제가 설명드렸죠. 2019년 비과세가 폐지가 되면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래서 제가 요 영상을 하면서 올해 11월에 벌어질 일이라고 이렇게 제가 했죠. 자, 다른 소득은 없이 구청과 세무서에 모두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연간 월세 합계액이 1,000만원, 그 외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연간 월세액이 400만원 넘으면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해서 피부양자 자격 상실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 1,000만원, 400만원은 수익금액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 그리고 기본공제 빼고 나면은 저 1,000만원, 400만원 넘어가면은 이제 플러스가 돼가지고 세금이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소득 1원이라도 발생해서 세금 나오면은 피부양자 자격 박탈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업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방송에서 소득이라고 하면은 비용 제하고 난 금액입니다. 이거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배우자가 위에 첫째, 둘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즉 배우자가 앞서 언급한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소득 요건을 갖추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재산 요건은 본인의 피부양자 자격 요건 충족 여부에 배우자의 상황이 용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다르다. 이 말도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이패드 요 상황으로 좀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 배우자가 그냥 전업주부였는데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였고 공동명의로,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소득 금액이 발생해서 세금을 냈다. 그러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된다. 요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넷째. 또 하나 폭탄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실제 목격했어요. 제 주변 지인의 2017년? 아니지 2016년에 제가 목격했어요. 자, 넷째.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0%고 그 밖에 토지나 건물은 공시가격 70%인데 개인별 재산세 과세표준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9억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하게 된다. 이것도 별로 친절하지 않아요. 이 세 글자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잠시만요. 자, 제가 이제 또 아이패드로 친절하게 설명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이거 어려워요. 자, 지금 몇몇 분이 내 머리가 왜 이렇게 안 돌아가지 하는데 정상이에요. 어려운 게 정상이에요. 자, 잘 보세요. 재산세 과표를 한번 볼까요? 재산세 과표를 보면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면 되는데 현재 이게 60%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공시가격이 보통 시세에 60에서 70%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시가가 10억 하면은 얼마겠습니까? 공시가격이 6억 하겠죠. 6억에다가 60% 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66에 36, 3억 6천 되는 거죠. 이게 과표예요. 이게 과표. 자, 그러면 역산을 해봅시다. 역산. 재산세 과표가 9억이 나와야 된다. 재산세 과표가 9억이 나와야 된다. 자, 그럼 역산해봐요. 재산세 과표가 9억이 되는 집값 X값을 찾아라. 자, 이런 거 많이 안 해보셨나요? 중학교 때 1차 방정식. 자, 원하는 값에 아파트 값을 X로 놓고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60%라고 가정을 하고 공정시작 가액 비율을 60으로 놓으면은 이때 이 가격이 재산세 과표인데 9억이 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은 9억에서
나누기 0.6 나누기 0.6 하면은 이 x값이 25억이 나와요. 이 x값이 25억이 나온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나요? 15억이라고요? 5억 4천 나오는데. 자,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하나 생기죠. 변수가 하나 생겨. 자, 정부는 장기적으로 이 공시가격을 현실화율을 몇 %까지 가지고 가기로 했습니까? 90%까지 갈 거예요. 90%. 자, 그럼 빨간색 90%일 때 재산세 과표가 되는 이 x값을 다시 구해보자. 그러면 이때 x값 얼마입니까? 9억에서 나누기 0.9 나누기 0.6 하면은 16억 6천으로 확 내려오죠. 16억 6천으로 확 내려와요. 16.7억으로. 자, 이해되십니까? 자, 이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돼요? 자, 내가 만약에 공동 명의를 하든지 아니면은 와이프 명의로 피부양자 명의로 계속해서 집을 사는데 그 집의 시가가 25억이 넘으면은 재산세 과표가 9억이 돼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거고요. 앞으로는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0%가 되기 때문에 16.7억 정도가 넘으면은 9억이 넘어서 피부양자 자격 박탈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지금 집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죠.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로 올라가고 있죠. 이걸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채널 제너시스 박을 꾸준하게 들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똑똑해지는 분들이니까 아시겠죠. 대학교 때 과외 많이 했어요. 인기 좋았는데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일산에 계신 분이셨는데 부동산 투자에 귀재셨어요. 그 아주머니가, 어머님이. 그때 제가 그분을 좀 따라다녔어야 되는데 혹시 방송을 보시면 연락 한번 주십시오. 제가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아니에요, 저수진님. 부자들만 하는 건 아니고 이 시가가 25억에서 약간 안전장치였는데 이게 이제 거의 16억, 17억으로 내려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피부양자 자격 박탈이에요. 그러면은 그에 따라서 또 건보료 이슈가 더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기사는 아마 한 5년 정도 지나면 나올 겁니다. 우리 5년 후에 강남에서 정모 한번 합시다. 그때 제가 정모하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마지막 5번째.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원 초과 9억 원 이하에 해당되며 연간소득 1,000만원 넘는 경우인데 이건 되게 복잡한 케이스죠. 재산세 과표 9억 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밑에 5억 4천에서 9억이면서 동시에 다른 소득이 1,000만원 넘는 경우 요때도 피부양자 자격 박탈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재산 요건의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부동산의 일부 지분 증여를 통해서 기준금액 이하로 낮추는 방법이 고려할 수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취득세가 나오겠죠. 이때 취득세, 증여세. 그럼 계산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매월 나가는 건보료 아끼려고 저 취득세, 증여세를 낼 거냐 말 거냐 엄청나게 셈법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렇죠? 피부양자 요건에 정한 연간소득을 보면은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 배당소득, 필요경비 공제 후의 사업소득, 근로소득 공제 반영 전 근로소득,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수령한 공적연금의 필요경비 공제 후에 기타 소득이 포함된다. 지금 이 기사가 되게 좋은 기사인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어렵게 돼 있어요. 너무 어렵게 돼 있어. 이 해설을 모르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막 오늘 설명 되게 길었죠. 막 3줄 하고 아이패드 한 장 그리고 3줄 하고 또 한 편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어려우셨다면 제가 기존에 있었던 영상에서 요거 있죠. 미니 특강 11번 피부양자 자격 박탈되는 6가지 경우 있습니다. 요거를 좀 보시면 훨씬 더 쉽습니다. 요것도 그때 KB 부동산에서 나온 건데 그때도 어떤 세무사님이 나와서 설명한 거를 제가 좀 자료를 가져와 가지고 저도 좀 추가 설명해 가지고 한 건데 그거 보시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몇몇 분들이 이제 의견 보니까 뭐 이제 고가주택 좀 비싼 집에 살면은 결국에는 피부양자 자격 박탈되는 거구나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도 맞지만 현재 정부는 그 요건 자체를 아까 7,400에서 3,400으로 내렸고 다시 2,000으로 또 내렸고요. 그리고 재산세 과표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서 더 이제 계속해서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 좀 많이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김민아님 절친 되신 거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절세 노트하고 멤버십 특강에서 좀 더 이렇게 어, 사례들과 그런 부분을 좀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좀 설명드리고요. 지금 보시면은 영상 기사는 되게 짧은데 한 30분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좀 시간 좀 짧게 해서 가려고 하는데 설명을 좀 하다 보면 좀 늘어나고 해서 그 부분은 좀 양해 말씀드립니다. 제 좀 능력이 좀 잘 안 돼서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압축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좀 이렇게 된 거는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질문 좀 많이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라이브는 마치고 그 이후에 이제 질문 한 좀 5분 정도만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절친 되신 분들은 라이브 영상 앞뒤에 풀로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이제 곧바로 올라오니까 그거 보시고 편하게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밖에서 무슨 소리가 좀 들리죠. 이거는 이제 아들 녀석이 장난치는 거예요. 이제 빨리 나오라고. 아무튼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 상태가 안 좋은데 어떻게 하든지 그 건강 관리 좀 잘 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모습으로 빨리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뵈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늘 감사드리고 라이브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하시고 알람 해놓으시면은 훨씬 편하게 보실 수가 있고 시간 맞추기 힘드신 분들은 멤버십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